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세계 최강 미남 동네 꼬마님을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동네 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하이브리드 형식일 것 같아요, 느낌상. 예, 맞습니다. 예. 요즘 하이브리드가 또 대세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약간은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완전 현실에 치우친 얘기만 이렇게 하다가 예. 돌비님이 이제 제가 처음 시참했을 때보다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아우, 무슨 구독자나 말씀이세요? 이런 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 역시 들어오는 얘기들이 점점 많이 묻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예. 왜냐면 귀신 이야기를 또 겪으면서 현실 공포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비님이 유명해지시면서 귀신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나와요. 하기야. 동네 꼬마님이 현실 공포만 하니까 귀신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주변 분들이. 예,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세요. 돌비님이란 사람을 접하고 나서 용기를 내신 분들도 있어요. 오고 너무 감사하죠. 예. 예. 자, 그러면 간내 꼬마님 바로 이야기 아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예. 길이십니다. 간내 꼬마예요.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 6, 7년 전의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분하고 이제 조금 관계가 깊었던 어떠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일은 일단은 뭐 똘비라고 하고요. 늘 그랬으니까. 40대 후반이셨어요. 그 당시가. 6, 7년 전 당시가 40대 네. 후반이셨고, 이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인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변을 보다 보면 뭐 평범하신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위를 보다 보면. 근데 반쯤 포기 상태로 이제 돌아서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을 보다 보면.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닌데 그 과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브랜드를 옮기면서 그렇게 못 하는데 예전 브랜드에서는 조금 자극적인 전단지들도 저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할부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넣을 때도 있었어요. 할부 안 터지는 네. 사람한테. 그쵸.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단 연락부터 해봐라 이런 거죠. 솔직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물론 할부를 낼 수가 없어갖고 결국 진행은 안 되지만 이제 좀 그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근데 이분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혼도 했고 애기랑 이제 전 와이프도 이혼했으니까 아예 따로 살고 본인은 원래 이제 지방에 살다가 난리를 하러 경기도 쪽으로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어떤 노동을 하면은 이제 대가를 계좌로 지급을 받고 이래야 되지만 현금으로 주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사업을 말아먹은 지는 좀 돼가지고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만 이제 본인 이름으로 뭐 여신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올라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대요. 이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막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었는데 좀 의미 없게 하루는 이제 본인보다 한 3, 4살 위에 형님이었는데 네. 딱 전화가 오더래요. 저녁에. 밥 한 끼 해야지. 그래가지고 형님 아직도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뭐 국밥에 소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형님 왜 알았어요. 형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니네 집으로 데리러 갈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형님이요? 형님이 뭔 수로 날 데려와? 그랬더니 나 차 뽑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래 형님 오셔요 하고 이제 기다렸더니 형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2세대 전 그랜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형님 이 차는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니까는 차 한 대 샀다고. 형님은 지금 형님 명의로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 명의도 다 따르게 해가지고 싹 처리해주는 데서 도와줘가지고 나 이게 차 한 대 했다고. 형님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뭐 소주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국밥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똘비도 차가 필요했어요. 위에 이제 그쪽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형님 그 차 어떻게 하셨어? 물어보니까 내가 어디 뭐 이렇게 전단지 이런 거를 봤는데
할부를 무조건 뽑아준다고 해갖고 전화해봤는데 야 진짜 되더라. 상황에 맞춰서까지 다 해주더라. 그 나라에서 해주는 거다 이거. 형님 나라에서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야, 너도 한번 해봐. 이게 뭐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였더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뭐 연락처 좀 주시라고 그랬더니 연락처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이거 언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뭐 이거 몇 달 됐어. 한 2달 됐나? 너 빨리 전화해봐. 그래가지고 뭐 이거 선착순 이런 거 끝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해본 거예요. 이제 신호가 울리는데 안 받아가지고 바쁘신가 하고 있었더니 한참 몇 시간 있다가 콜백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뭐 전화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니까는 저기 혹시 제가 처지가 조금 어려운데 상황이 제가 차가 한 대 필요해서 그러는데 조금 아시는 형님이 도움도 받고 그랬다 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다. 그러니까는 돌비 기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저 차가 좀 필요해서요. 그러니까는 그러시면 좀 현 상황이 많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상황이 어떠세요? 그래서 쭉 설명을 좀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제 번호로 선생님 거 신분증만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상황이 어떤지 저희도 이제 조회를 해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지금 들으시는 이제 우리 귀족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어떤 세상 미친놈이 신분증을 보내냐. 실제로 정말 많이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분증을 이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 2-3시간 또 있다 전화가 오더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가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상황이 많이 어렵긴 하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는 선생님 저희가 일단은 다 찾아뵙고 조금 면담 후에 저희가 이제 진행 여부를 좀 안내를 도와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그러면은 일정을 잡아볼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시간이 편하세요? 물어보니까 그럼 내일 아침 10시 정도 괜찮으실까요? 그래가지고 10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 정해가지고 카페에서 만났대요. 카페에 먼저 가고 똘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똘비가 딱 얼마 있으니까 굉장히 말끔한 한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딱 정장 입고 뚜벅뚜벅 걸어 오시더래요. 그리고 딱 목에는 명패까지 패용을 하시고 이제 돌비 기금 해가지고 저분이시구나 일어나고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똘비님이시죠? 해가지고 둘이 이제 인사를 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물어보는 게 딱히 많이는 없었대요. 현 상황, 그리고 어떤 차를 원하는지,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차를 살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솔직히 저도 그런 분들을 좀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조금 고가의 차를 항상 다들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선택지를 줬대요. 우리가 기금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종류가 많지 않다. 소나타나 K5 또는 그랜저나 K7 이 중에 고르셔라.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랜저를 초이스를 했대요. 그랬더니 일단은 알겠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필요로 한 서류 뭐가 있으니까 종이를 한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종이를 받아보니까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군데를 돌면서 띄면 뗄 수 있는 간단한 서류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일단은 팩스로 좀 넣어주시고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바로 뚝딱 준비해가지고 팩스 보내고 또 전화를 했대요. 팩스 보냈다고 했더니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저희 내부 심사는 1차 심사는 통과를 하셨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까다롭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1차 심사 통과하셨으니까 이제는 1박 2일짜리 교육 이수 받으시고 여신 대출 그쪽에다 서명하시고 차량 가지고 가시면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설레죠, 사람이. 알았다고. 교육 어디서 받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도 서울 경기지역 그쪽 어디로 몇 시까지 와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얘기를 하고 한 2-3일 후에 그 말한 장소로 아침 일찍 나갔어요. 나갔더니 카니발한 대가 서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하고 면담했던 그분이 오는데 이제 본인 말고 3명 정도가 더 그 카니발에 탔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색하니 어디론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허름한 우리 서울 경기라고 다 전부 다 빌딩 숲은 아니잖아요. 조금은 이제 풀숲이 많은 그런 외곽 쪽에 허름한 연수원이라고 써붙여져 있긴 한데 여기가 모텔인가 싶은 그런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가가지고
여기서 1박 2일간 머무르시면서 이제 간단한 교육 후에 저희가 이제 다 진행을 도와드릴 거다. 알았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각자 방을 하나씩 줬고 짐 풀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강의실 같은 데 앉아 있는데 다른 교육은 없었대요. 그냥 VCR 시청이 다였대요. 그냥. 근데 VCR 시청을 하는데 머리를 올백으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40 중반에서 50 초반 사이로 보이는 여성분이 예. 되게 단아한 여성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육 담당하기로 한 누구다 하면서 VCR만 틀어주고 사실 교육이랄 것도 없었대요. 그냥 그렇게 쭉 시간 보내고 밥 먹고 VCR 시청하고 밥 먹고 저녁까지 먹고 이제 간단하게 뭐 얘기 좀 하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후에 이제 강의실로 모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나가는 날이죠. 어저께 그 여성분이 이제 아침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간밤에 다 잘 주무셨냐고. 잘 잤다고 다들. 혹시 뭐 주무시는데 불편하셨던 분 있으면 말씀 주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자면서 그날 가위를 눌렸어요. 잠자리가 네. 바뀌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일단 분위기가 이제 어저께는 서먹서먹 했어도 하루 같이 있었다고 이제 말을 편하게 하니까 나 간밤에 가위 눌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자리가 바뀌셔서 그러신가 보네. 뭐 다른 분들은 뭐 불편하신 분들은 없으셨고요. 다들 뭐 잠자리랑 시설 이용은 다 편안하셨고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본인만 조금 불편했고 나머지는 괜찮았대요. 이제 그렇게 그 자리가 끝나고 뭐 작은 이수증 같은 거 하나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수증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면담을 하는데 그 그랜저 차량 그거 이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쪽에서 뭐 매매 상사 뭐 수십 군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고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럼 나 차 언제 받는 거냐고. 그때 마지막엔 여기만 서명하시고 이제 진행 마무리 짓자. 그래갖고 이제 막 서명을 했대요. 아시잖아요. 이제 사인 계속 하는 거. 막 사인 다 하고 나니까 일단은 자 나가시게요 하고서 나갔대요. 나갔더니 진짜로 그랜저가 그 형님이 타고 온 2세대 전거 그랜저가 딱 있더래요. 본인이 이제 대출을 땡긴 돈은 이제 그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야 진짜 주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명의전 된 그 차량 등록증은 이제 선생님 적어주신 자택으로 우편으로 발송될 거니까 차량 가지고 가시고 매달 납입하기로 한 돈은 꼬박꼬박 잘 납입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랜저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금이 환영을 해버린 거죠. 그냥 딱 와가지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님이 받으니까 형님 나도 이제 그랜저한테 뽑았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야 그때 너 통화하더니 잘 됐냐 그러길래 형님 나 잘 됐다고 했더니 봐봐 인마 내가 된다고 했냐 안 했냐 하면서 둘이서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돈 낼 때가 돼갖고 잘 납부를 했대요. 진짜로 밀리는 거 1도 없이 제대로 납부 다 잘했고 그렇게 한 4달 5달 정도가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는 예 저 그 돌비기금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는 예 선생님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참석하셔야 됩니다. 글도래요. 뭐라고요? 멍교육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서명하실 때 거기에 다 안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선생님 교육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뭐한 교육이냐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일시상한 요구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힘드신 분들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지 이게 나라에서 자원봉사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알았다고 한 번만 좀 미룰 수 없냐고. 안 된다고. 이건 못 미룬다고. 실기행위를 막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나오라고 한 곳으로 간 거예요. 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죠. 본인 차가 있으니까. 쭉 이동을 해서 이제 그 말한 곳으로 가니까 주차장이었대요. 주차장이고 이제 거기서 또 카니발로 이동을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 차 가지고 간다고 이거 1박 2일이니까 내 차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다 같이 차 한 대로 이동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카니발에 이제 본인까지 운전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한 6명이 탔대요. 6명이 타가지고 한참을 갔대요. 한참을 쭉 가는데 어디 연수원이나 교육원이나 이제 뭐 이런 삐까뻔쩍한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떤 시골 마을로 가더랍니다. 차가. 아니 뭐
여길 왜 왔지? 이러고 있으니까 내리시자고. 내렸대요. 그냥 주섬주섬 내리니까. 여기 마을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아니 내가 돈을 빌린 건 빌린 건데 교육이면 교육이지 뭔 개풀 뜯어먹는 자원봉사인가. 예. 그래가지고 좀 항의 아닌 항의를 했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맨날 난리라다 온 사람 또 난리를 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불만 있으시면은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가시고 일시상환 하시면 된다. 일단 알았다고. 뭐 하면 되냐고. 뭐 사실 딱히 할 건 없었대요. 거기서도 크게 할 건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 포함해서 몇 명이 더 있고 하는데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먹서먹하니 이제 뭐 하라고 뭐 혼자서 뭐 하고 또 혼자서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땅거미가 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은 거 마을회관 같은 데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진짜 순수히 자원봉사 이런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그냥 도와드리러 왔고 뭐 좀 더 못 도와드려서 미안하고 이제 좋은 얘기 이렇게 술렁술렁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각자 방이 아니고 집 한 채씩을 안내를 해주더래요. 안내자가. 야, 이제 뭐 집을 하나를 주네.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똘비는 한쪽 모퉁이에 있는 우리가 방갈로 같이 생긴 단칸방인데 거기 하나를 안내를 해주더래요.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뭐 마무리 봉사활동 하시고 가면 된다. 짜증나니까 안 들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딱 자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찍찍찍찍 끄시는 소리가 좀 나더래요. 뭐가 이게 뭘 끄시는 소린가 감은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본 거예요. 바깥을 내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어둡고 솔직히 시골 마을이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갖고 다시 방문을 닫고 들어 누워서 이러고 있는데 뭔가 혀낼 수 없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문을 열고 바깥을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의 근원지가 저쪽 다른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신발을 신고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대요. 예. 천천히 걸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두우니까 뭐가 안 보이는데 본인 방갈로가 있고 또 멀어진 곳에 다른 방갈로가 있고 쭉 나눠져 있는데 방갈로 하나에서 말소리가 막 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지금 뭐 나 빼놓고 고스톱을 치나. 그래가지고 술렁술렁 더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그 처음에 본인한테 왔던 그 상담해줬던 분 목소리가 이제 들리더래요. 거기서 목소리 딱 들리면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규모가 크게 한번 해가지고 사업 같은 것도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 막 이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뭔가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게 하나의 또 테스트장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설렘 마음을 안고 본인 방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본인 방을 통통통 두들기더래요. 누가. 그래가지고 얼씨구 나고 뻘떡 일어나갖고 우세요 하니까는 선생님 접니다.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까 엿들었던 소리를 그대로 하더래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지 않았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다고. 그 말인즉슨 사업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이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한번 심사를 넣어서 한번 도와드려 보겠다. 한번 어떻게 해보실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솔깃하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교육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실 거냐고. 지금 생계가 있으시니까 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 자리다고 오늘이. 그래서 하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면은 내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바로 그 다른 교육장으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 좀 나누시고 그러고 귀가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본인이 난리를 하던 사람이니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얘기를 이제 잘 나누고 아침이 밝고 올 땐 6명이었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운전자 포함해가지고 본인까지 4명이었대요. 4명인데 이제 그 본인 상담했던 사람 빼면은 본인 외에 2명인 거예요. 2명이서 어디론가 이제 쭉 또 이동을 하더래요. 이동을 해서 갔는데 와 아방궁처럼 생긴 진짜로 성같이 생긴 곳이 하나 나오더래요. 딱 산에 둘러싸인. 우와 진짜 여긴 연수원 제대로 조경이랑 해놨다 싶은 곳으로 왔대요. 예. 와가지고 내리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더래요.
이 두 명을. 그러니까 둘 다 머쓱하죠. 어우씨, 뭘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나?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뭐 인사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되게 우리 그 고급진 회장님 그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딱 그런 소파에 앉아갖고 기다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남성분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먼 길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누구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딴 거 아니고 제가 이 돌비 기금을 제가 만들었고 또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셔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나름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심사할 것도 하고 많이 볼 것도 보고 그러신 분들인데 참 고생하셨다고. 아니 말을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참 막 얘기를 하는데 말투나 이런 느낌 자체가 그 우리 꼭 교회 가면 목사님이 타일러 주는 그런 말투였대요, 이분이. 예 하면서 이제 자기 힘들었던 얘기 쭉 하고 뭐 하고 하니까는 자, 오늘 편히 여기서 쉬시고 이제 나가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 그냥 지금 바로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안 되고 조금 이제 푹 쉬시다가 저희가 알아서 모셔다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시고 편히 쉬시라고 너무 잘해주더래요, 본인을. 감사하다고 나갔더니 진짜로 여러 명의 여성분들이 본인을 황제 대접을 해주더래요. 황제. 진짜로 황제처럼 예. 시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시녀 3명이 본인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화장실 가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갔다 나온 앞에서 수건 들고 기다리고 있고. 오.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야,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편하게 시녀라고 그냥 속칭해볼게요. 시녀 1번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 죄송한데 저 돌비기금 그 매니저 담당자분 좀 불러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네 알았어요. 그러더니 가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담당자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가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차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 기금에서 한 거고 지금부터는 후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건 알겠는데 원래 여기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인데 당연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리죠. 그럼 저랑 같이 온 양반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쪽 결관 쪽에서 그분도 편하게 계신다고. 나 그럼 그 양반 좀 불러주라고. 그러실 건 아니고 이제 개개인별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여기서 그러시다 나가시면 된다고. 나 진짜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나 그냥 좀 나가면 안 되냐. 사업 안 할란다. 얘기를 하니까는 선생님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나갈 차편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조금 더 편히 쉬시라고. 그래서 내가 나간다는데 당신이 왜 자꾸 말리고 그래. 그러니까 나간다고. 나 이거 좀 불편해. 왜 그냥 느낌이 너무 이상했대요, 거기가. 진짜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간다고. 나 막지 말라고. 나 그냥 걸어서라도 갈라니까 막지 말라고. 이렇게 막 나가니까 그분이 막 자기 팔을 잡더래요. 하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 모시고 왔을 때는 저희 기금 얼굴도 있죠. 제가 선생님 다 해줘갖고 차까지 나가고 했는데 이러면 제가 뭐가 되냐고. 진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진짜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억한 심정으로다가 막 전액 상환 요구하고 나도 막 그래버릴 수도 있다고 막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언제 나가냐고. 쉬고 계시면은 저희가 내보내 드린다니까요. 글더래요. 그러니까 이봐 언제 나가냐고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는 선생님 일단은 쉬시고 내일 아침에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글더래요. 그래서 이봐 언제 나가는지 일정도 없이 지금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야? 당신들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가 그 말씀을 깜빡하고 안 드렸네. 여기 하루 계실 때마다 저희가 20만 원씩 나가요. 공짜로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바쁘신 분들 붙잡아 놓고 그런 거 아니니까 돈은 돈대로 충분히 일당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시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일단 알겠으니까 그럼 가보시라고. 앉아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같이 지금 다 잃고 힘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극진히 모시면서 하루에 20만 원씩이나 준다고? 야, 이건 좀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나가고 싶은데 하는데 시녀 3명은 진짜로 주변을 떠나질 않더래요. 일단은 일어나가지고 잠깐 나 그럼 바깥에 바깥바람 좀 쐬도 되냐고 담배 한 대 필란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녀 한 명이 잿더리를 들고 오더래요. 안에서 편히 피시라고. 아니 나 요 앞에 정원 나가서 바깥바람 좀 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나갔대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건물들을 쭉 보는데 그 느낌이 이제 물씬 나더래요. 사이비 그런 느낌이 확 들었대요. 여기 뭔가 약간 종교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기독교 쪽은 아니고 약간은 불교 색채의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여기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 여기서는 내가 오래 있을 곳은 아닌 것 같고 참 불편하네.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시녀한테 물어봤대요. 저기요, 보통 이렇게 저같이 들어온 사람들은 며칠 있다 나갑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저희는 잘 모르고요. 예, 다 이렇게 알아서 모시니까 저희는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 봐라. 아무것도 왜 대답을 안 해주네. 그러면서 조금은 추잡한 테스트를 하나 했대요. 시녀 한 분의 엉덩이를 툭툭 쳐버린 거예요. 일부러. 옆에 있을 때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아이고 탄력이 좋으시다 그러면서 일부러 쳤대요. 그냥 친 이유는 하나였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변태여서 쳤던 게 아니고 정상적인 곳 같으면 엉덩이를 툭툭 쳤을 때 당신 뭐야?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엉덩이를 툭툭 쳤더니 웃으면서 가만히 서 있더래요. 뻥 쪄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잠깐 뭐가 이상했네. 미안해요. 얘기를 하니까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래버리더래요. 그때 이제 진짜 확신한 거죠. 여기는 정상적인 곳이 아니다. 나가야 되겠다. 매니저 좀 다시 불러달라고. 매니저님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다고 못 오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밥 먹이고 술 먹이고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니 방으로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방으로 갔대요. 방으로 가니까 정말 고급지대 깔끔하게 생긴 방으로 본인을 안내를 해주더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털썩 앉아갖고 있었대요. 그 나랑 같이 온 양반하고 얘기라도 좀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저기요 하려고 문을 열고 딱 보는데 문 앞에 시녀 원투가 서 있더랍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왕 처소 앞엔 항상 내시와 궁녀들이 이렇게 고개 조아리고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 있더래요. 문 열고 깜짝 놀랐고 뭐 하셔요? 그러니까는 저희 그냥 불편하신 게 있나 없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내가 됐고 나랑 같이 오신 분 그분 좀 나 좀 만나러 가게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그분 지금 주무신다고.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 다 얘기 들었다고. 그분 지금 편히 주무신다고. 내가 가고 깨워서라도 내가 할 말이 좀 있으니까 좀 갈란다고요. 어디에요? 그 양반 방이.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나 그럼 나 담배라도 필라니까 나 나갔다 올란다고. 방 안에 잿더리 있다고. 바깥바람 좀 쐰다고. 나갔다 온다고. 안 된다고. 화를 냈대요. 당신들 뭐야? 당신들 뭔데 지금 사람을 이거 감금이야? 그러니까는 뭔 감금을 이렇게 좋은 데다 시켜요. 그런 말씀 마시고 들어가고 푹 쉬시고 내일 일정 이제 매니저님 오시면 일정 말씀 나누시라고. 여성 2명인데 본인이 팍 밀치고 나가면 얼마든지 나가겠죠. 그래도 똘비가 남성인데. 근데 뭔가 알 수 없게 주눅이 확 들어가지고 차마 그렇게 못했대요. 다시 방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앉아있는데 보나 마나다 이거. 내가 만약에 저 둘을 밀치고 더 바깥으로 나가면 가드들이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오늘 저녁 한번 지내보고 내일 아침에 매니저랑 얘기해서 안 되면 그때는 창문을 깨서라도 나가자. 그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이제 잘라고 이렇게 딱 눕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다시 앉아갖고 얘기를 하니까는 문을 열고 시녀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쟁반에다가 찻잔이 하나 딱 있어. 그걸 싹 가지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차 한잔 하고 주무시라고. 예? 그러니까는 잠자리가 바뀌셔가지고 보통 잘 못 주무시니까 이게 사람 숙면을 도와주는 그런 거니까 이거 드시라고. 놓고 나가시라고. 드시는 거 보고 가겠다고. 놓고 나가시라니까?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 장난하나 지금 나랑?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는
아니, 저희는 뭐 다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드시라고. 아, 알았다고. 그래서 마셨대요. 그렇게 뜨겁진 않았는데, 이렇게 마셨대요. 딱 마시고, 됐냐고. 그랬더니 편히 쉬시라고 나가더래요. 나가자마자 손가락을 목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다가 소리 안 나게 토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대요, 진짜. 꽥꽥꽥 해서 아까 마신 액체 다 토하고, 너무 불안하더래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오바하는 건가?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일단은 내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보나마나 바깥에 지금 사람들 서 있을 거고, 이건 그래, 정상이 아니지. 내일 나가자, 내일. 그러자. 누워있는데 잠이 오간디요. 잠이 안 오지. 근데 이제 슬렁슬렁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졸리잖아요, 살살. 살살 졸려갖고, 어떻게 그냥 잘까 어쩔까. 한참을 그러고 졸음하고 좀 싸우고 있었대요. 싸우고 있는데, 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이제 들리더랍니다. 바깥에서. 쫙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소리가. 구두 소리가 나네? 이쪽으로 오는 거겠지? 느낌이.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냥, 자기도 왜 그런 행동을 했나 이유는 모르겠대요. 그 침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옷장이 하나 있었대요. 옷 넣어놓으라고. 옷장에 들어가고 옷장 문을 닫고 쭈그려 앉아 있었대요. 그냥. 본인 방문 지나가면 말고 그냥 본인 만약에 침실을 열고 보면은 뭔 얘기를 할지 궁금도 했고, 만약에 옷장에서 걸리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래버리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가만히 숨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유독 크게 들리는 그 구두 소리가 딱 근처에서 멈추더니 조용히 방문을 열더래요. 여는 그 작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본인 방문을 여는. 숨죽이고 조용히 옷장 안에 이러고 앉아 있었대요. 조용히. 그랬더니 들어오더니 불을 탁 켜더래요. 그러더니 뭐야 왜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시녀 1, 2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 그러니까는 시녀가 나간 적 없다고. 그러니까는 남자가 막 둘러보면서 이거 창문은 안 열리는 거잖아. 막 흔들어 보더래요. 창문을. 그러니까 창문이 안 열리더래요. 똘비가 창문이 안 열리는 거였구나 저게. 그러니까는 그러더니 옷장문을 열더래요. 똘비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흔들더래요. 선생님. 똘비가 자다가 일어나고 왜 하니까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기 어디대? 그러니까는 선생님 왜 여기 이러고 계셔요? 나 잠들었는데 나 분명히 침대에 잤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상하네. 그러니까는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주무세요. 침대에서. 예? 침대에서 주무시라고. 알았어요 하고 이제 침대로 다시 누웠대요. 예. 침대에 다시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히 쉬세요 하고 나가더래요. 다시. 여기가 밀실이었구나.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었구나. 창문이 잠긴 곳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침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물렁물렁한 그런 침대가 아니고 좀 돌침대 같은 거였대요. 거기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뭔가 진짜 느낌이 너무 쎄하고 너무 더러웠대요. 진짜로. 그러면서 침대 옆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침대가 특이한 거예요. 뭐가 특이했냐면 침대라면은 보통 아랫 공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 공간까지 통짜로 다 막혀 있었대요. 이 침대는. 고급 침대는 이렇게 생겼나 원래? 예. 하면서 이제 등에 깔고 있는 거를 이제 옆으로 제껴 본 거예요. 제끼니까는 밑에 판이 있더래요. 판이. 돌침대는 이렇게 생겼구나 보다. 근데 뭐가 이렇게 느낌이 참 내가 여기 미치겠네. 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왜 이렇게 들지? 막 그러고 있는데 밤새도록 할 게 없으니까 잠은 들면은 뭔가 죽을 것 같고 괜히 꼼지락 이제 그 제낀질에 좀 더 밑으로 제껴보고 뭐 한번 들어보고 뭐하고 하는데 그 돌침대 아래쪽을 이제 들어본 거예요. 똘비가 딱 들어봤더니 그 아래 뭐가 있었냐면은 그 흰색 뱀 허물, 그 다음에 그 바닥에 킹사이즈 침대 밑바닥을 꽉 채울 만하게 머리카락 쫙 깔려있고 그 위에 뱀 허물들 쫙 올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밑에 펼쳐져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여기는 진짜 뭔가 있다. 여기는 이제 사입이든 아니면 어떤 정신병자가 운영을 하는 거든 뭐가 있는 곳이구나. 급하게 일단은 닫고 스탠드를 껐대요. 옆에 작은 스탠드 불을 끄고 미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아무래도 스탠드도 켜고 꼼지락꼼지락 하니까 소리가 좀 났을 거 아니에요. 다시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시녀가 빼꼼 쳐다보더래요.
똘비는 이러고 걸터 앉아있고, 시녀가 안 주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얘기했대요. 선생님은 안 주무세요? 아니요,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안 주무시지? 그러더래요. 똘비가 제가 자고 있어야 돼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안 주무시고 계시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기도 아니고. 나가서 일 보시라니까요? 자꾸 부담스럽게 그렇게 바깥에서 감시하듯이 서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이렇게 안으로 다시 넣더니 문을 탁 닫아버리더래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일 아침까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조용히 다시 방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쭈글 앉아갖고 귀를 가만히 이제 이러고 있었대요. 뭔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마디도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한마디도. 없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시녀 1, 2가 앞에 탁 있더래요. 그냥 딱 본인이 나오니까 왜 나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좀 가려고. 화장실은 안에 있잖아요. 아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예.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 자든 안 자든 그건 내 마음이니까 막지 마시고 하면서 그냥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녀 1, 2가 양쪽에서 팔을 탁탁 잡더래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선생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희 말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요? 제가 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 나 안 잘난다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나 그냥 지금 집에 가든가, 나 그럴 거라고, 당신들 이거 감금이다고, 내 거 핸드폰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내일 아침에 매니저님 오시면은 다 말씀하시라고, 들어가서 그냥 주무시라고요. 잠 안 오면 그냥 누워 계시라고요. 싫은데? 나 안 누워 있을 건데? 나 잠이 안 와. 그쪽이 준 차를 마시고 잠이 안 와요, 잠이. 누워 있으려니까 그 곤욕이야. 나 그냥 조금 산책이라도 할 거야. 누워 계시라고. 그냥 눈 말똥말똥 뜨고 있어도 되니까 누워 계시라고. 화를 내더래요. 그 시녀들이. 그래갖고 똘비가 당신들 뭐야? 하고 이제 막 말소리가 올라가니까 짜벅짜벅 여러 명의 구두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짜벅짜벅 하면서 남자 한 5명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아니, 나 산책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는다고. 그랬더니 그 남성분들이 선생님, 여기 선생님만 지금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 방해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선생님, 지금은 자는 시간입니다. 주무셔야지. 얘기하더래요. 잘리죠. 이 사람들 눈빛이나 이 행동 자체가 예. 여기가 군대인가 보네. 산책도 못하게 하고. 알았다고. 내 거 핸드폰이나 좀 갖다 주라고. 통화를 하나 좀 할란다고. 그러니까는 내일 아침 매니저 통해가지고 말씀 나누시고 저희는 그쪽에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 때문에 다른 주무시는 분들 깨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주무세요. 선생님, 문 잠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요? 문을 잠근다고? 아니, 문은 내가 잠그지 그쪽이 어떻게 잠궈?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하더니 본인을 이렇게 팍 밀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을 대고 지그시 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더래요, 본인을. 예. 얼떨결에 다시 밀려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문이 딱 닫히고 착 소리가 나더래요. 착 소리가. 문을 막 돌리는데 안에서 문이 안 열리더래요. 와, 진짜 갇혔구나. 다시 이제 걸터 앉아있을 곳은 이제 침대밖에 없었으니까 침대 다시 걸터 앉아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꼴을 당하고 있지? 뭐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창문도 열어보려고 하니까 창문도 잠겨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뜬 눈으로 해가 밝은 거예요. 해가 밝고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착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열더니 시녀가 나오시라고 아침 식사하시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갔대요. 그랬더니 시녀가 간밤에 편히 주무셨냐고. 덕분에 편히 잤고 매니저나 좀 빨리 불러줘요. 아침에 만나게 해준다며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매니저님 만나시자고. 나 밥 생각 없는데 아침밥 안 먹는다고. 매니저나 좀 빨리 부르라고. 매니저님 지금 출근 전이라고. 몇 시에 출근하냐고. 나오시는 대로 바로 미팅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해 놓겠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나 그냥 방에서 쉴란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식사로 이동하셔야죠. 이봐요, 밥을 먹건 안 먹건 이게 뭐 하는 거입니까 이게? 가봅시다. 식당이 어딘지나 가봅시다. 식당으로 이동을 했대요. 큰 식당이었고 뷔페식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느낌, 나 빼고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 한 통속. 예. 거기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나랑 같이 왔던 사람은 거기에도 안 보이더래요.
저기 나랑 같이 왔던 사람하고 같이 밥이나 먹게 조금 해주라고. 나 심심하다고. 응? 얘기를 하니까는 식사하세요. 아 이봐 밥이나 같이 먹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대답이 이제 다 단답형이 돼요. 식사하세요. 앉아고 이제 밥을 먹었대요. 먹는 신용만 했대요. 그러면서 매니저 언제 와요? 나오는 대로 미팅 잡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밥을 먹고 화장실 좀 간다고. 가시자고. 아니 뭘 같이 가냐고. 나 혼자 간다고. 아니다 같이 가자고. 또 쫄쫄쫄쫄 따라오더래요.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 싶더래요 진짜. 식당이 1층에 있었는데 냅다 뛴 거예요. 입구 쪽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 이제 막 입구 쪽으로 뛰니까는 그 시녀 원투가 잡아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런 거 이제 쌩 까고 막 뛰어서 입구 쪽으로 나가니까 남성분들이 거기 서 계시더래요. 그분들이 결국은 본인을 잡았고 똘비는 잡혔대요. 근데 몸싸움을 심하게 했답니다. 거기서. 나 나갈란다고. 나갈란다고 막 몸싸움 심하게 하니까는 그 남자들이 본인을 잡더니 이제 조금 물리적인 폭력을 좀 가했대요. 본인을.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상담실 같은 곳에 본인을 앉혔대요. 그리고 얼마나 있었을까 매니저가 들어오더랍니다. 얘기를 했대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얘기를 했대요. 며칠만 계시자고. 며칠이나 있어야 되는 거냐고. 3, 4일 정도만 계시면 된다고. 내가 왜 3, 4일 동안 여기 있어야 되냐고. 아니 하루 20씩 받으면서 편히 쉬시는데 그걸 못 하시냐고. 못 하겠다고. 나 나갈 거라고. 못 나가신다고. 당신 이거 감금이야 알아? 나 여기서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들 이거 사입이잖아. 나 나간다고. 왜 사람을 감금하고 그냐고. 내가 왜 얘기를 하니까는 나가셔가지고 뭐 신고를 하시든 뭘 하시든 편히 하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나 니들 다 신고할 거라고. 니들 이거 큰 범죄 저지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잊고 계시는 게 참 많으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잊고 있다고. 뭐 저희 쪽에 내신 서류들 다 보면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안 건드려. 선생님 우리한테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낸 서류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고한다 한들 여기는 데미지 안 입어요. 우린 그럴 자신 있어. 그러니까는 한 2, 3일만 계시라고. 내가 어려운 부탁해? 그리고 나가셔갖고 사업도 하고 그러시면 되잖아. 그래갖고 얘기를 했대요. 침대 밑에 나 열어봤다고.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하면서 잠깐 있더니 거기를 왜 열어보셨을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니들이 감금하니까 하도 심심해서 열어봤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뭘 보셨을까? 뱀 허물이랑 머리카락이랑 그거 다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만 보셨구나.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 안에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거기서 며칠만 좀 푹 쉬시라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냐고. 여자를 원해요? 여자 넣어드릴까?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니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뭐가 필요하셔? 필요한 거 말을 해봐요. 넣어드리려니까 며칠만 좀 계시라고. 나는 나가고 싶다고. 안 돼요. 나는 선생님이 원하는 거 뭐든 넣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다 해결하셔. 응? 나갈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며칠만 거기 짱박혀 있으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 새끼 하면서 확 뭐라고 하더래요. 본인한테.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어졌어요. 똘비가. 방으로 끌려가서 밥도 방에서 받아먹고 화장실도 그 방 안에 해결보고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어저께 전날 잠을 못 잤어요. 낮이 되니까 졸리더랍니다. 굉장히. 잠이 어떻게 들었나 모르겠지만 잠이 들었대요. 보통은 그쯤 잠이 들면은 푹 자기 마련인데 미친 듯이 악몽을 꿨대요. 진짜 미친 듯이. 일어났을 때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을 정도로. 일어나가지고 바깥을 보는데 아직 해는 안 떨어져 있더래요.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근데 아까 했던 말이 떠오르더래요. 머리카락하고 뱀 허물만 봤다고 했는데 그것만 보셨구나 이렇게 대답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을 다시 열어본 거예요. 끙끙대면서 열어보니까 어저께는 저녁이어서 안 보였던 것들이 그 안에 보이더래요. 머리카락, 뱀 허물, 그리고 수많은 손톱, 그 다음에 그 썩은 손가락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추가로 막 뭐가 보이더래요. 나를 도대체 왜 이런 데서 계속 재우고 있나. 정말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밖을 막 두들겼대요. 막 두들기니까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나가고 싶다면 이 문 안 열어줄 거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 바깥에 뭐 누구 하나 좀 들어와봐요. 남자 혼자 있으려니까 심심하네. 응? 누구 하나만 좀 이렇게 들어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매니저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던데
좀 들어와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문을 열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는 축덕축덕 소리가 나더니 잠시만요 하더니 한참 있다가 문을 착 열고 처음 보는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그 문을 열리는 틈을 안 놓치고 그 옆으로 들어온 여성분을 밀쳐버리고 문을 열고 막 뛰어나간 거예요. 똘비가 다시 두두두두두두두 막 달려가고 복도를 이제 뛰는데 인제는 답 없다. 이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을 거다. 최소한 내가 여기서 이제 탈출 못하면 나는 여기서 뭔가 끝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탈출을 해가지고 1층 내려갔는데 가드들이 없더래요. 아예 얼씨구나 나가자. 문 잠겨 있었어요. 유리문이었는데 본인이 아무리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혀도 깨질 근처에도 안 가져져요 이게. 그리고 천천히 남성 한 2분이 오셔가지고 올라가십시다 그러더래요. 똘비가 내보내주라고 올라가십시다. 그거 참 진짜 야 이런 사람 오랜만이네 진짜. 올라가십시다. 에? 당신은 지금부터는 이제 뭐 원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안에 얘가 짱박혀 있어. 그러더니 둘이서 본인을 다시 그 방에다 가두더래요. 지금부터는 밥도 안 넣어주더래요 진짜. 해가 뜨고 지는 건 보이니까. 처음에 본인이 들어와서 4일 정도 됐을 때 문 열고 내보내주더래요. 방에서 나갔대요. 그리고 다시 매니저랑 얼굴을 마주 봤대요. 그 매니저가 마치 개한테 던져주지 빵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먹어라 그러더래요. 개걸스럽게 먹었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빵하고 우유 준 거 막 먹으니까. 여기서 뭐 아무튼 고생했고 나가가지고 사업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열심히들 뭐 알아서 잘해봐. 알아서 잘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뭐 사업 자금 이런 건 알아서 잘 구하시고. 알았다고 진짜 내보내주는 거냐고. 내보내주는데 당신 우리가 오라고 하면 와야 돼?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냐고. 오라고 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3, 4일 정도 푹 머물다 나가시라고. 지금처럼 소동만 안 부리면 당신이 원하는 거 방에다 다 넣어준다니까.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당신은 이렇게 편하게 진짜 황제같이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왜 마다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루 20만 원씩 주기란 거나 잘 챙겨주십시오. 막 일부러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최대한 비유 맞춰서 나가자. 그랬더니 내보내 드릴 거라고. 내보내 드릴 건데 뭐 어디에 숨거나 이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랬다가 만약에 이제 뭐 잡히는 날에는 선생님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 여기 그러면은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말 잘 들으면은 진짜 황제같이 있다 나가는 거냐고. 우리 빈말 아니라니까. 어제 선생님이 혼자 있고 외롭다고 해갖고 우리가 조치한 거 안 봤냐고. 진짜라고. 그러면 있을 때 있어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나 조금 알려주시오. 매니저한테 얘기를 한 거겠대. 매니저가 그러더니 그냥 좋은 일 해드리는 거라니까. 너무 파진 마시고 집에 가가지고 일상 다시 잘 보내세요. 우리가 진짜로 그 20만 원씩은 쳐서 입금 시켜드린다니까. 진짜라니까 그건. 나가시고 여기서는 다 좋은 추억밖에 없잖아 우리 선생님 그지? 하면서 진짜로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다시 내보내주더랍니다. 본인을. 나갔대요. 어안이 벙벙하죠. 본인은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서 내보내주니까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랜저를 자랑한 형님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형님이 전화가 안 되더래요. 형님 전화 안 되고. 그리고 똘비도 주변 몇 명을 더 소개를 했었어요. 예. 이게 막 거미줄처럼 퍼지는 거예요. 지금 소개를 막 했었는데 누구는 뭐 K5를 지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갈리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누구는 본인보다도 지금 상황이 좋은데 커피숍 1차 면접 때 아예 탈락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마을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교육장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고, 그게 제각각인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뭔가 명확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기 미안한데 내가 왕년에 조금 그쪽 기운을 좀 많이 느낀다 얘기를 하더래요. 신기 이런 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액바지 할 사람 찾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쪽 말 들어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거기서 뭐 할 때는 똘비가 처음 교육 때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 손들었잖아요. 그게 뭔가 영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을 걸러낸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을 거르고 걸러서 뭔가를 지금 쓰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쪽에서 아는 사람이. 얘기 들으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선뜻 난 믿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버리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러든가 해야 쓰겠다고 하고 이제 본인이 막 생각을 하는데 예. 정말 좀 무서웠대요. 일단은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어떠한 진짜로 위해를 크게 당한 것도 아니고 네. 감금은 당했는데 협박을 좀 썸박하게 당하다 보니까 신고는 못 하겠고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좀 흘렀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대요, 매니저한테.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래서 매니저한테 대놓고 물어봤대요. 예. 혹시 나 액 빠지냐고. 나 알아봤다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에? 글돌이요. 그래서 아니 갈 때 가더라도 좀 알고 갑시다. 어? 나 그 액 빠지러 가는 거냐고. 내가 좀 알아봤다고. 당신들 그 뭐 하는 집단이냐.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다. 예,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서다 보니까 세상에 없어져야 될 기운들이 많다. 선생님이 그거를 몸 안에 품어주시면 되는 거다. 선생님은 그걸 정화하실 수 있는 정화자다. 예. 진짜 사이비에서 쓰는 말들이 막 나오더래요. 그 방에서 선생님이 머물러만 주시면 그곳은 진짜로 뭐 쉽게 말하면 성지로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본인을 거기다 밀어 넣는 거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똘비가 이 얘기를 액바지 얘기까지 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를 갔다 온 이후로 단 하루도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 밤 쪽잠을 자든 뭘 하든 미친놈같이 악몽에 계속 시달렸거든요. 예. 악몽과 가위와 체중은 쭉쭉 빠지고 다크서클은 무릎 끝에 닿아 있고 살려주라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웃으면서 아니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간다고 하고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준 분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했대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게 누가 들었을 때 선뜻 믿기지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신 분도 이제 똘비랑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냥 신고를 하라고. 어?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고하기가 너무 겁난다고. 그러면 네가 지금 어디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수 타라고. 네. 그걸 이제 뭐 속된 말로 그 뿅 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뿅 타라고 그냥 뿅 타고 그러면 지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냥 뿅 타보라고. 그리고 번호 바꾸고 나한테만 그럼 연락하고 친한 사람들 몇 명하고 연락하고 지내자. 네. 뭔 일 있으면 내가 신고를 해주겠다. 그리고 진짜 뿅을 탄 거예요. 폰번호 바꾸고 그 도시를 떠나버린 거예요. 한 보름 정도는 연락이 잘 됐대요. 그리고 괜찮다고 나 지금 어디 먼 지방 어디 와가지고 다시 일자리 찾고 그렇게 있다고 진짜로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다. 사글세방에서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다고. 이 핸드폰도 명의 내 거 아니라고. 이거 추적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고 지네가 FBI도 아니고 일단은 뭐 내가 연락이 안 되거들랑 신고 한 번만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보름쯤 지났을 때 연락 안 되더래요. 핸드폰이 꺼져 있다가 나오는데 계속 꺼져 있더랍니다. 예. 계속 꺼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지방 깊숙한 어딘가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걱정이 돼서 갔대요. 그곳에 갔는데 사글세방의 어느 위치 정도만 얘기를 이제 들은 상태였는데 그 근방을 열심히 돌아다녀 봤대요. 진짜 열심히. 그냥 막 사람 찾는 심정으로. 근데 진짜 증발하듯이 그 사람이 안 보였대요. 그리고 처음에 그랜저 소개해주신 형님 있죠. 그 형님도 차와 함께 사라졌고 주변에 많이 알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라졌대요. 그때 정말 많이 사라졌대요.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액바지로 끝나진 않았다고 느껴졌대요. 이게 뭔가 사람을 갖다 팔았든 뭔가에 갖다 썼든 주변에 워낙에 뭐라고 해야 될까 없어진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혼을 해서 가족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 예. 혼자인 사람, 오늘 당장 없어져도 주변에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들 몇 명 외에는 찾을 사람 없는 사람들, 와. 이런 사람 위주로 많이 사라졌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해주신 분이 일단은 이거를 가서 고발은 아니고 얘기는 한번 했대요. 아, 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만 알아봐 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단 이분들은 네. 공통적인 생활 자체가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원래가 자기 계좌로 돈도 안 받고 핸드폰도 내 명의로 잘 안 쓰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누가 이거 좀 알아봐 주려고 해도 사실 크게 그러기 힘든 거죠. 예. 그냥 의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랬듯이 다른 데서 그냥 그렇게 또 살고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전해주신 분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진짜로 거기가 사이비 집단이었으면 분류된 사람들은 영적인 목적으로 쓰고 그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서 이제 어떻게 만들 방법을 강구를 했을 거고 예. 영적인 목적이 아니고 애초부터 돈적인 목적으로 땡긴 사람들은 바로 돈으로 바꿨을 거고 그래서 사이비가 꼭 신도들의 돈으로만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 예. 분명히 뒤쪽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참 저도 전에 들으면서 이게 진짜 현실일까 싶은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한 다리 건너 저도 듣다 보니까 더욱더 디테일하고 명확한 것들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만은 예.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야, 진짜 동네꼬마님 언제 한번 진리를 찾아서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그럴까요? 뭘 그럴까요? 돌비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만으로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도록 저는 진리를 찾아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들모에서. 아, 나가고 싶어도 그죠. 못 나가고 예. 예, 그냥 갇혀가지고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이제 들어올 때는 원래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네. 그러면 하지만 나가기 전에는 진리를 찾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는 여기 평생 있을 네. 거예요.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이 좀 무섭네요. 사이비가 신도들의 돈으로만 운영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말.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진리를 찾아 떠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1시간가량의 이야기였지만 너무나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의 스토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레전드예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오셨고 오늘도 아마도 뭐 시작부터 몰입이 엄청나게 되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일 텐데 오늘 와우. 이야기는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일까요? 귀신 얘기일까요? 완전히 현실 공포입니다. 아, 좋아. 네. 갑시다. 그러면 현실이 이분 때문에 네.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이것도 진짜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쪽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또 소시적에 쉽게 좀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업계 중에 하나가 대부업 쪽이 있어요. 아, 그래요? 기웃거려요, 그냥? 뭐 인맥 타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오.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버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들려준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부업, 그 다음에 전당포. 저는 이런 곳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있대요. 돈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이 대부업 사장도 그분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더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 빌려가지고 이 쩐주한테 이자를 얼마를 주고 이거를 또 더 높은 이자로 빌려줘서 자기가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쩐주분에 대한 얘기예요. 예. 지금부터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10년 안짝입니다. 10년 안짝에 얼마 안 된 얘기고 그때 당시에 40대 초중반의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뭐 잘 살거나 또 못 살거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되게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어린 나이에 소시적에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기웃기웃 하면서 회사에서도 일 좀 하다가 나가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좀 알아보다가 그냥 네. 우리네 인생하고 다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여주는 인맥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친한 친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한끗발 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풀어먹는 게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 연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지연이 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명절에 시골로 내려오니까,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여러 번 봤대요. 진짜 자주 봤고 예. 삼촌이라 불렀는데 그 삼촌분이나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저녁밥 먹고 술 한 잔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너도 이제 일 좀 해봐야지 않겠냐. 그러지 말고 삼촌이 도와줄 테니까 하청 일을 좀 해봐라. 네가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밀어줄게.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는데 똘비가 그래도 머리가 번쩍이고 추진력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게 이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추진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아버지를 통해서 몇 번의 조언을 더 구하고 일을 구체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 돈, 자기 돈, 그 다음에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뭐 싸게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창업할 때.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어떠한 사업체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대기업하고 다이렉트로 다이다이 치기에는 너무 회사가 작으니까 하청업체 하청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회사를. 근데 좋은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저 대기업에 계신 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똘비 회사는 나날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점점 매출도 올라가고 회사 규모도 좋아지고 하청의 하청이지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그 하청업체가 함부로도 못하는 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일을 하면서 회사 규모가 커졌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큰 기업에서도 컨펌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회사 규모까지 키운 거예요. 상당히. 우연찮게 추진한 이 일이 똘비는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됐고 나이가 40 초중반이 됐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는 똘비가 상당히 괜찮은 부를 이룬 상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한 6, 7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고 아기는 없었지만 와이프도 상당히 미인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도 안정이 됐었고 뭐 하나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을 영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많은 대표님들의 성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총무팀이나 아니면은 뭐 자금팀이 일괄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 돈을.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금팀도 자금을 관리를 하지만 대표님도 자금을 만질 수 있게 법인의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볼 수 있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OTP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싹 본인이 회수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검수도 한 번씩 하는 예. 크게나마 꼼꼼하게 못해도 그럴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와이프가 자주 처갓집을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유부남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와이프가 처갓집 간다 그러면은 표정은 울고 있어도 속에서는 이제 막 환호를 좀 하는 좋다. 와이프 갔다.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술도 나가서 좀 걸판지게 먹고 좀 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술 걸판지게 먹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푹 퍼질러 자고 딱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찍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회사더래요. 뭐야, 왜 회사에서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찍혀 있냐 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김 과장 뭐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대표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는데 회사 법인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계좌가 비었다고. 예.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꼴딱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PC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 접속을 한 거예요. 진짜로 돈이 다 털려 있더래요. 그리고 개인 계좌에 있는 돈도 다 털려 있더래요. 예.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다가 뭐 싹 땡긴 걸로 돼 있고 진짜 이 법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랑 현금은 다 털어버렸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두 푼도 아니고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회사로 놀러 간 거예요. 똘비가. 막 앉아갖고 확인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회사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바로 일단은 신고를 했죠. 당연히. 신고를 해놓고 회사 직원들을 막 추궁하고 하는데 회사 직원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체를 할 수 있는 OTP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대표님이 다 가져가시지 않았냐. 항상 그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대표도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다 갖고 있긴 해요 지금. 아 미치겠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단은 신고를 해놨으니까 좀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일단은 알아낸 게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이 송금이 됐던 게 맞고 어디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본인 집이 가장 유력했다 그러더라고요. 똘비의 집이. 근데 똘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인이 컴퓨터를 만진 적도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미쳐버리겠다. 곧 있으면은 다른 업체들 돈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통장 잔고가 완전 빵으로 비어버렸으니 네.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숨 쉬고 있는데 와이프가
아니 무슨 일이냐고 막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아, 회사에 진짜 난리가 났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좀 급한 상황이니까 당신은 그냥 처갓집에서 좀 더 있어라. 내가 상황 정리 좀 되면 와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냥 여기저기 이제 돈을 좀 빌리러 다닌 거예요. 예. 당장 틀어 막아야 될 돈들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달라고 말하기도 힘든 이유가 곧 얼마 안 있어서 공장 규모를 키우기로 지금 진행 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신을 잘못 일으키면은 지금 곧 있을 공장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개인 차입을 들여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차입금을 좀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사업을 어느 정도 잘 했으니까 믿고 몇 군데서 돈을 넣어주고 했는데 이게 주변에 뭐 재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액수가.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막 돌리다가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사업도 좀 하고 있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나 이거 조금만 도와줘라. 상황이 이래저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니도 알잖아. 몇 바퀴 구르면 어찌됐건 다시 활성화는 된다.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친구가 너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됐냐. 일단은 알겠다. 나도 돈을 좀 알아볼 테니까 일단은 나는 없다가 아니고 알아볼 테니까 일단 급하니까 다른 쪽도 좀 알아봐라. 상당히 호의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나선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몇 군데 더 알아보고 호의를 보였던 친구가 어느 정도 큰 돈을 준비를 해줘가지고 일단은 한 번을 틀어 막았대요. 이거를. 근데 이게 당장 이번 달도 아니고 진짜로 앞으로 열흘 보름 틀어 막아야 될 돈만 겨우 틀어 막은 거예요 지금. 아이고. 다음 돈들이 들어오려면은 앞으로 한 달 이상이고 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몇 가지는 빵꾸가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막 미친 듯이 굴리고 있는데 돈을 좀 해준 친구, 그 친구 이름을 뭐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이가 술 한잔 먹자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아, 야 이거 일단 신고는 해놨는데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자금이 여러 개의 계좌로 동시에 송금이 되고 송금이 된가 동시에 그쪽 계좌에서는 전부 다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고 한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잡기 힘든다고 나도 들었다.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은 그냥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좀 더 보완해. 네가 신경을 써라. 여기에 계속 네가 생각을 하면 미치니까 그렇게 잘해라.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 친구가 많이 의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만나고 혼자 빈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털썩 앉아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보가 될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포맷을 하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 정리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또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 받으니까 집에 들어왔냐고. 아 들어왔다고. 어떻게 일은 잘 처리했냐고.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놨는데 당장 이제 좀 있으면 걱정인데 좀 어려운 얘기를 했대요. 와이프한테. 예. 처갓집에서 조금만 돈 좀 끌어다 쓰자 얘기를 했대요. 그때 와이프가 알았다고. 그럼 일단은 아빠한테랑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런데 당신도 알지 않냐고.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닌 거 알지 않냐. 얘기는 해보겠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가용해줄 수 있는 돈이 한 방짜리 돈도 안 되더래요. 한 번 이렇게 쏠 수 있는 돈 뭐 택도 없고 다 놔둬라. 그러면은 처갓집은 놔둬라. 거기까지 손 댈 거 없이 그냥 놔둬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와이프도 올라오고 이제 약이 오르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왜 이 일이 터졌나 이걸 알아보는데도 막 집중을 하면서 어디까지 좀 부탁해서 알아봤냐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흥신소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곳까지 조언을 구하면서 막 눈이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그렇게 막 들쑤시면서 알아보다가 자기가 아는 어떤 형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 형님이 또 이쪽 관련해가지고 알아봐줄 수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범죄 집단을 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똘비가 형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컴퓨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형님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집을 한번 좀 잘 찾아봐라. 예.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에서 제일 개인적인 공간이고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제일 무서운 공간이 집이다. 그러니까는 집을 먼저 꼼꼼하게 찾아봐라. 일단은 니네 집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며. 잘 한번 집부터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가봐라. 네가 부탁한 건 나는 나대로 알아보마.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와이프랑 잘라고 누워있다가 잠이 오간대요? 이 상황이 이런데? 베란다 나가가지고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뻑뻑 빨고 나와가지고 괜히 이 형님이 말한 게 생각나가지고 집안을 막 여기저기 이제 본 거예요, 그냥. 근데 뭐 매일 보는 집 뭐 달라질 게 있겠냐고요. 근데 부엌 찬장 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는 자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막 카메라를 뜯으려고 봤더니 막 선도 연결이 돼 있더래요, 뒤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진도 찍고 일단 선은 뜯어버려가지고 놔둔 상태에서 본인 가방에 넣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아침 날 밝자마자 그거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뭔지 확인을 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1세대 홈캠이었던 거예요, 그게. 홈캠이 도입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이제 조금 되던 시기에 이게 홈캠이라는 장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홈캠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홈캠은 누가 설치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통신사에서 설치를 해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이상해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막 알아봤더니 우리 집에 홈캠을 개통한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 와이프가 홈캠을 개통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머릿속에 이제 막 갑자기 이제 혼란스럽죠. 와이프가 나를 매기는 건가, 지금 이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막 고민을 하는데 와이프한테 가서 이거를 막 물어보려다가 일단 한 번은 참고 철현이 친구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형님한테 조언 듣고 알아보니까 이런 홈캠이 집에서 나왔다.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 물론 이게 홈캠으로 뭐 이게 돈을 보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이거 보니까는 내가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이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꾸 의심이 커진다 지금. 그러니까는 철현이라는 친구가 홈캠이 집에 네가 모르는 캠이 있었다고? 야, 이건 좀 희한하다. 위치도 희한하다. 숨겨놓은 거잖아. 저기 찬장 위에 있었으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 와이프한테 그냥 경찰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와이프 명의로 된 계좌를 다 뽑아라. 그리고 전화통화 내역도 뽑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경찰 핑계를 대라. 그래서 야, 일단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만 야, 이거 좀 근다.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이래저래 하고 홈캠이 나왔는데 당신 홈캠 설치했었지?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했다고. 저거 왜 설치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솔직히 당신이 바람 피는가 이런 거 솔직히 의심 들었었다. 아,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아, 바람을 펴도 내가 집에서 피겠는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가, 참 나 너무 놀랬고. 그러면서 일부러 크게 내색은 안 했대요. 뭐 그건 그렇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은 내 것도 포함이고 당신도 모든 전 계좌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서하고 통화 기록 뭐 석 달치인가 몇 달치인가 그거 갖고 오라니까 당신도 조금 서류 준비 좀 해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직접 똘비가 와이프를 데리고 은행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서류를 띠러. 왜냐면은 이제 어떠한 계좌는 안 밝힐 수도 있으니까 뭐 내놓으라는 은행은 다 돈 거예요. 다 돌아가지고 확인을 다 하고 했는데 일단은 와이프한테 서류를 싹 받아가지고 와이프는 집에 내려주고 똘비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막 서류를 본 거예요. 서류를 막 보는데 일단은 똘비가 모르는 돈도 없고 여기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1도 없었어요. 계좌에는 모든 계좌를 통틀어서 통화 내역도 싹 보니까는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냥 뭐 장모님, 장인어른, 친구 누구 다 아는 사람. 내가 괜히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구나. 의심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내 안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진짜 이러면 내가 벌 받는다, 벌 받아. 미안하다. 그러면 서류 한쪽에 던져놓고 철현이란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내가 다 확인해봤는데 이거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내가 이거 괜히 헛물 킨 것 같다.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네. 얘기를 하니까 철현이가 야, 그래, 그건 그렇고 네 돈은 어떻게 막을 거냐, 생각은 한 거 있냐. 그러니까 미치겠다. 야, 저 도와준 김에 좀 더 도와줘라. 내가 이자 잘 쳐서 줄라니까 좀만 도와줘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나도 구하는 데까지 내 거 딱 털어서 너 여기 도와준 거라고. 근데 철현이가 이제 만들어줬던 돈이 엄청 큰 돈은 아니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도와준 거라고. 내가 뭔 돈 있냐고.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 너한테 그래도 빚 졌지. 큰 빚 졌지 저번 날에도. 하는데 철현이가 야, 똘비야, 너 요새 잠은 제대로 자냐? 그러더래요. 잠은 잠이 와야 자지 인마. 미치겠다니까. 너 술 앵간히 처먹지 지금. 미친 듯이 처먹지. 그러니까는
아, 술을 먹어야 한숨이라도 자지. 너 같은 맨정신에 잠 자겠냐? 그니까는 너 화장실 가갖고 네 면상 한 번만 거울로 봐봐. 네 얼굴 색깔이 어떤가. 너 이러다 죽어 이 새끼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굴을 이렇게 막 만지는데 거칠거칠 하더래요. 나도 내가 어쩌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니 나도 모르겠다 말이야. 미치겠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도 뭐 그러고 하는데 다 이렇게 큰 기업 만들 때는 한 번씩은 이렇게 위기가 온단다. 거기서 첫 번째 건강을 네가 잘 차리고 있어야 다시 일어나든가 뛰든가 구르든가 하는 거지 임마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아무튼 내가 잘 관리할게. 그랬더니 철현이가 관리고 너 당장 일어나라고. 왜?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났대요. 철현이가 지 차에 딱 태우더니 막 가더니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더래요. 딱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진찰실 딱 들어가니까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이제 옛날부터 알았는가 편하게 인사하더래요. 철현이도 원장님 저 왔다고. 그러면서 저 친구놈 이놈 건강검진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영양 수액이라도 한 발 놔주시라고. 이 새끼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다고 친구로서 못 보겠다고 해갖고 그냥 철현이가 건강검진에 막 진짜로 영양제 주사까지 놔주면서 힘내라고. 내가 더는 못다 미안한데 힘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링게까지 다 맞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맥주 한 잔 먹으려다가 맥주를 다시 놨대요.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까지 부끄럽지만 물어봐준 와이프가 있고 내가 다시 못 일어날 이유가 없다. 술 먹지 말고 힘을 내자. 파이팅하자. 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려고 진짜 미친 듯이 동분서주를 했대요. 진짜 미친놈 마냥. 자존심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돈 구하러 돌아다녔대요. 회사는 굴려야 되니까. 최악의 순간에는 회사 반절을 날리자. 이 생각까지 했대요. 반절을 날려서 돈을 차입을 해서 직원들 월급은 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미치죠. 그렇게 딱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형님이란 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형님이란 분을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 형님이 아는 이제 그쪽 나쁜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근래 들어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다. 도저히 못 찾겠다. 이 형님도. 그래가지고 형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 이러지라고 요 근래 뭐 와이프를 처음에 이렇게 좀 의심했었는데 제가 그건 잘못했고 그래도 뭐 친구놈이 이렇게 도와주고 뭐 해가지고 참 너무 고맙다고. 그 친구도 지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나 도와주고 얘기하니까 그 형님도 그래도 네가 인생은 잘 살았다. 그런 친구가 있고 넌 꼭 일어설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님 가시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조금 시간 보내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S죠. 네. SNS를 이렇게 넘겨보는데 솔직히 왜 넘겨봤냐면은 연락할 사람을 좀 찾은 거예요. SNS에서. 그러고 있는데 철현이란 친구의 SNS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래에 바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진짜 고가의 시계, 그 다음에 옷, 신발, 차 이거를 한 2, 3일 전에 지금 산 거예요. 다. 그리고 밑에다가 뭐 요즘 말로 플렉스 딱 써놓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쇼핑이 최고야.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 근래에 스트레스 푼다고 산 것만 해도 돈을 더하면 이게 1억이 넘어요. 지금 1억이 뭐야? 차까지 하면은 지금 2억이 넘죠. 차까지 하면은 섭섭하죠. 순간 뭐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섭섭은 한데 뭐라 화는 못 내죠. 이게 힘든 시기에는 사람이 더 소심해지니까 꿍 했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TV는 틀어놓고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그냐고. 그래서 내가 속이 좁은가 보다. 철현이가 저번날에 도와줬는데 거기서 내가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SNS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진짜 얼마 전에 만나고 얘기했는데도 힘들다고 돈 없다고 한 놈이 뭐 플렉스 한다고 차 사고 명품 사고 이런 거 보니까는 씁쓸하다고. 나는 나고 걔는 걔지만 나도 아는데 좀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근데 오빠 그 철현이 그 오빠 있잖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걔가 왜? 그 오빠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도 뭐 걔도 사업하니까. 아니 그 오빠 사업체가 이런 차 사고 이런 명품 사고 할 정도 사업체는 아니잖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오빠 철현이 오빠 이 양반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오빠 잘 생각해봐. 이거를 플렉스 할 정도의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난 좀 철현이 오빠라는 사람이 의심이 되네? 이거 철현이 오빠라는 사람 좀 알아봐. 이건 좀 이상하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에이 왜 그러냐고 들여보내놓고 거실에 앉아 생각을 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이 이렇게까지 돈을 쓸 수 없는 사업체고 형편인데 이거는 지금 점프를 해도 너무 점프를 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 정도 돈이 났다고? 생각을 하다가 돈이 텄고 이 생각이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버리죠 혼자. 아침에 10시쯤 철현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 뭐해? 딱 전화하니까는 나 그냥 있지? 그러니까는 야 SNS 봤어 뭐야 차랑 야 너 잘 나간다 얘기를 하니까 철현이가 아니야 이번에 와이프가 꼼쳐놓은 돈 어디 있다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나 몰래 이렇게 사버렸네. 그지 네 돈이 아니고 와이프. 그러니까는 야 내가 뭔 돈 있어. 내가 돈 있으면은 너 엄마 너부터 도와주지. 와이프가 미리 다 사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니까 그니까 말이다 임마. 아유 부럽다 야. 아유 좀 주변에 좀 잘 나간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하고 전화 끊은 거예요 그냥. 예. 끊고 나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약이 오르고 의심도 무지무지하게 지금 들고 막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는 형님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 흥신소 그 애들 다른 거 알아보지 마시고 하면서 철현이 연락처하고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얘 거 좀 신상 다 한번 까볼 수 있어요? 돈은 좀 들어도 되니까 그 정도 돈은 내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털어주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야 얘 네 친구 아니야? 라고 얘기를 다 했대요. 친구인데 갑자기 얘가 어디서 뭔 돈이 났나 모르겠지만 갑자기 명품 쇼핑을 하고 고가의 차를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의심이 간다. 그래? 일단 알았어. 알아보고 내가 이거 알아보는 비용이랑은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나중에 하고 내가 알아볼게 하고 이제 그 형님이 가신 거예요. 네. 똘비가 앉아가지고 저 형님이 이제 알아볼 때까지 난 어떻게든 또 이제 돈을 틀어막자 해가지고 진짜로 처절하게 돈 알아보면서 내일 막을 거 오늘 어떻게 해갖고 막고 이런 생활을 이제 조금 보내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얼굴 한번 보자고. 형님 알아보셨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만났대요. 만났는데 일단은 이 철현이라는 사람 계좌는 변동이 없다. 솔직히 우리 쪽에서도 힘들게 요즘 너 알지 않냐 이런 거 알아보기 힘든 거 진짜 어떻게 알아봤는데 얘 계좌 잔고는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와이프한테서 돈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는 힘들다. 돈도 훨씬 많이 들 것 같고 일단 철현이라는 이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와이프까지 알아보려면 돈이 얼마가 드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돈도 돈인데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몸 좀 사려야 될 것 같다고. 너 때문에 많이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몸 좀 사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형님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 주신 금액은 제가 입금해놓겠다고. 그렇게 이 형님하고 하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철현이라는 애가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현이 집이 어딘지 아니까 집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린 거예요. 철현이를.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얘가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한테. 어디냐? 그러니까 나 지금 나 모임 있어가지고 와서 술 한잔 빨고 있다고. 아이고 그냥 저녁에 나도 너랑 술이나 한잔 하려고 했지. 알겠다 잘 놀아라. 그냥 끊고 얘는 밖에 있구나. 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린 거예요. 몇 동인지 아니까 그 근방에서. 얘 차도 SNS 올라온 거 알고 새벽 시간이 느지막하게 가니까는 그 녀석 차가 들어오더래요. 탁 차가 이제 들어오는데 대리기사인지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리기사는 아닌 걸 알겠더래요. 대리기사가 정장을 입고 있지는 않죠. 뭐야 이제 개인 기사까지 채용한 거야? 미친 이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 얘는 올라가고 이제 기사는 그 차를 가지고 다시 가잖아요. 보통 기사가. 네. 똘비가 쫓아간 거예요. 그 차를. 쫙 쫓아가가지고 빵빵빵빵 해갖고 한쪽에 차를 세우라고 해갖고 한쪽에 차를 세우게 하고 내려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시냐고. 철현이 직원분 되시죠? 그러니까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철현이 친구라고. 나 철현인 줄 알았는데 기사님이셔갖고 깜짝 놀랐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저 뭐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막 오셔갖고 내가 몰랐구나. 아유 우리 철현이 회사는 나날이 번창하죠. 점점 막 회사 규모 그냥 죽이잖아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얘기를 하길래 똘비가 그 회사 그 무슨 동에 있는 그 회사 그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아 맞아? 회사를 지금 키우거나 확장을 하진 않았구나.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를 부리면서 이렇게 이 차를 사가지고 돈을 쓸 수는 없는 앤데 일단은 그 뭐 개인 수행비서까지 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맞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러저러 몇 가지 알아봤는데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차련이 일 수도 있겠다고. 이거 좀 근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단은 오빠 너무 나대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오빠 좀 조심히 항상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다음날 철현이한테 또 전화를 했대요. 못 참겠더래요 사람이. 예. 철현 얼굴 좀 보자. 철현이가 그래 어디 좀 보자. 그래갖고 이제 만났대요.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부러 이제 그런 유의 얘기는 안 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하다가 야 철현아 나가서 우리 드라이브나 좀 하자. 나 답답하다. 네 거 새 차나 좀 태워줘라. 그래갖고 철현이 차 타고 교회로 좀 나갔대요. 그래갖고 야 한쪽에 세워라. 담배 한 대 피자. 한쪽에 세우고 담배 피면서 철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철현아. 나는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네가 지금 이 차를 끌고 너 개인 기사 있는 거 내가 안다. 네 와이프가 그렇게 부자였나? 야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더래요. 그래 알아. 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솔직히 내 상황에서 두 가지가 있어. 섭섭하기도 하고 의심도 돼. 첫 번째로는 네가 이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쌩깐 게 솔직히 섭섭하고 네. 두 번째로 네가 좀 의심이 된다. 갑자기 네가 이러니까 돈의 출처를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제대로 확인을 좀 시켜다오. 그러니까 철현이가 담배를 뻑뻑 피다가 친구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망가졌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 첫째, 내가 슈퍼카를 뽑든 외제차를 뽑든 집을 이사를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내가 100억 있고 1000억 있어도 너한테 10,000원만 빌려줄지 100만 원 빌려줄지 내 마음 아니냐? 그게 섭섭하다고? 첫 번째로 네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두 번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왜? 나는 돈 벌면 안 되니? 내가 어디서 뭔 돈을 벌었나 너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내 거 계좌를 다 열어서 보여줘? 나는 거리낄 게 없어. 다만 내 거 계좌를 열어서 너한테 보여줬을 때 이상이 없으면 너 네 거 회사 나한테 넘길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굴욕적이었대요. 그 순간들이. 미안하다고.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활가닥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한숨을 팍팍 그냥 막 내쉬면서 친구야. 내가 친구고 너한테 내가 항상 조심스러우니까 이런 류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다. 친구다 보니까 너만 인맥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인맥 있어. 먼 데서 찾지 말고 말이야. 니네 집 안에서 한번 찾아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오. 무슨 소리야? 나는 알아볼수록 네 처가 의심스럽다. 뭐라고? 너는 내가 지금 차 바꾸고 뭘 샀다고 의심을 하지만 왜 네 장인어른 차 바뀐 거랑은 모르냐?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뭐라고? 야, 네 장인어른 차 바뀌었어. 물론 엄청 고가의 차는 아니지만 갑자기 차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네 와이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다만 네 와이프 백화점 요즘 많이 다니더라. 그건 아냐?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도 개인적으로 네 주변부터 나도 한번 봤어. 니네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돈 주고 다 알아볼 수 있어. 막말로 나 너한테 돈 빌려주고 내 돈 너한테 묶여있어. 임마 너 잘못되면 나 그 돈 날리는 거 아니냐. 나 알아봤는데 내 결론은 이 와이프가 수상하다. 네 와이프부터 단속 좀 하고 나한테 따져라. 야,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일단은 내 와이프부터 확인해보겠다고. 철현이가 똘비한테 얘기를 해주더래요. 집에 가서 티내지 말고 조용히 알아봐라. 와이프고 네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보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다. 섣불리 나한테 말하듯이 질문하지 말고. 알았다고. 집에 가가지고 새벽 한 4시쯤 늦은 시간에 부시시 일어나갖고 옷방을 가본 거예요.
옷방을 가가지고 여기저기 한번 뒤져본 거예요. 막 뒤져봤더니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와이프 거 핸드백에서 와이프 거 차키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와이프 차 트렁크랑 여기저기 열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트렁크에 일단은 구두도 참 많았고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천으로 된 케이스에 감겨져 있는 백들이 트렁크에 진짜 한가득 들어있더래요. 예. 백 샀네. 갑자기 이 여자가 돈이 어디서 났지? 이런 브랜드를 트렁크에 넣어놓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블랙박스를 뺐어요. 예. 칩을 빼가지고 그 새벽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여기저기 이제 백화점이랑 들른 거 최근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소리는 녹화가 안 돼 있더래요. 쇼핑을 진짜 하긴 많이 했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조금 추궁을 해야겠다. 아침 동도 안 터는데 와이프를 깨운 거예요. 일어나 보라고. 당신 일어나 보라고. 와이프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당신 나한테 똑바로 얘기하라고. 당신 차 트렁크에 있는 백, 구두 그런 것들 다 어디서 난 거냐고. 백화점과 쇼핑할 때는 지금 당신이 어디냐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한숨을 막 쉬면서 오빠 힘들다고 지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막 뭐라 하더래요. 아니 뭐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물론 오빠를 틀어 막아줄 이럴 돈은 아니지만 딸내미 백 사고 구두 사고 아빠 차 좋은 건 아니지만 오래된 차여가지고 아빠 차 한 대 새로 사시고 그랬다고. 아빠 주식으로 번 돈으로. 아빠한테 지금 전화해볼까? 내 거 백이랑 누가 사준 건가? 아빠랑 백화점 갔다고. 지금 아빠한테 전화 넣어서 확인하라고. 알았다고. 확인한다고. 확인해서 맞은 거면은 내가 정말 사과할 테니까 미안하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미안은 아니고 확인되면은 이혼하자고. 당신하고 내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고. 근데 여기서 똘비도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이제 7시가 좀 넘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든 거예요. 아버님, 저 똘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와이프 혹시 얼마 전에 뭐 가방, 구두 뭐 이런 것 좀 사주시고 하셨냐고.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번에 뭐 친구가 뭐 알려준 곳에다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엄청 올라버려가지고 딸내미랑 조금 사줬다고. 자네 요즘 힘들다며. 그래갖고 우리 딸내미 내가 좀 챙겼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끊고 와이프를 바라보니까 와이프가 됐냐고.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나갈란다고. 막 짐을 싸더래요 와이프가. 가서 말렸죠. 여보 미안하다고 막 말리는데 와이프가 짐을 싸다 말고 씩씩거리면서 당신 진짜로 머리 미친 거 아니냐고. 나도 미친 거 같다고. 그러지 말고 여보. 내가 아버지한테 조금 받은 용돈이 있다. 용돈이 있으니까 여보 나랑 같이 바람이나 쐬고 옵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회사 일단은 한 보름 정도 굴러갈 돈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뜯어내려니까 바람 좀 쐬고 와서 사람답게 다시 좀 스타트하라고. 내가 그 기회는 한번 당신한테 주겠다고. 내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면은 나랑은 여기서 끝내자고. 내 말 안 들을 거면. 그래가지고 아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그렇게 하자.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당신도 짐 준비하라고. 무슨 짐? 하루 이틀 있다가 바람 쐬러 해외로 나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알았다고 여보 나 진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쪽팔리기도 하고 무안하니까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철현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야 나 쪽만 무지하게 팔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철현이가. 그러니까는 나한테도 너 실수했고 재수씨한테도 뭐 나 때문이긴 하지만 실수해버렸네 미안하다 얘기하더래요. 너 좀만 잘 알아봤어야지. 그러니까는 야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여행이나 좀 갔다 오자. 그러더래요. 여행을 가자고? 언제? 아이 뭐 곧바로 내가 준비하려니까 갔다 오자. 바람이나 쐬고 오자.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엄마 나 와이프랑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네가 지금 뭔 정신으로 인마 여행을 가?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돈 있다고. 그거 아니면 이혼한단다. 와이프랑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야 와이프한테는 너 살려줄 사람 있다고 말해 임마. 그러더래요. 예. 뭐? 그랬더니 내가 잘 아는 돌비 사장님이라고 있어. 이 돌비 사장님이 재산이 조단이야. 그분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더니 네 거 사업체의 규모랑 이런 걸 다 파악을 했나 봐. 출자를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 만나 뵙고 너도 내가 말하는 서류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넘기고 남을 돈 빌려가지고 회사 일으키자.
내가 거기까지 해주려니까 다만 너 임마 나중에 나 잊으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가. 예. 진짜냐고. 그분 한국에 안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여행 가자고 한 거라고. 친구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친구야. 언제 갈 거냐고. 일단 그분도 일정이 바쁘니까 일단 짐부터 싸놓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집에 이제 다 또 막 들어온 거예요, 또. 와이프가. 여보, 나 티켓팅 준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와이프한테. 여보. 지금 우리 여행 갈 때가 아니라고. 철현이가 돌비 사장님이라고 있디야. 그 사장님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인데 철현이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업체 분석 끝났고 이번에 출자를 좀 해주신대. 나 가가지고 서류 보여주고 우리 회사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누구랑 간다고? 철현이랑. 오빠, 그 돌비라는 그 사장님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이나 있어? 글들을. 예. 아니, 없어. 오빠, 정신 차려. 철현이란 사람 내가 말했지, 의심스럽다고. 오빠 여자 말 들어. 나 오빠 마누라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에이, 야 임마, 그 말이냐 방구냐. 그러니까는 오빠 철저하게 알아보고 거기 가지마. 오빠 거기 가지마. 오빠 거기 가면은 왠지 꼬리 자르기 당할 것 같아. 오빠 절대 가지마. 야, 회사를 살려준다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면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서 그냥 방으로 팡 닫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똘비는 이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말하는 게 내일이라도 지금 뱅기 뜰 것 같은데 한숨만 뻑뻑 쉬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철현이 쪽으로 가야죠. 회사를 살려야죠. 근데 철현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막 조단위의 부자라고. 조단위의 부자면 알아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흥신소 뭐 그쪽 하신다는 형님부터 시작해서 몇 명한테 급하게 물어본 거예요. 네. 전화 돌려서 외국에 무슨 나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돌리는 돌비라는 사장님이 계신다는데 혹시 알아봐 줄 수 있겠냐고 막 이제 여러 명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 정도 액수를 굴리는 사람이면은 나라를 얘기 안 해줘도 알 것 같다고. 한국 사람이면. 네. 대부업 쪽에서도 이거 큰 손 중에서 미친 큰 손일 건데 그 모를 수가 없는 거다. 그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갖고 혼자 고민을 막 하는데 와이프가 나오더래요, 다시. 여보, 진짜 내 말 들으라고. 철현이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오빠, 이 진짜로 여자의 촉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똘비도 철현이가 얘기해주는 그 돌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케이, 알겠다고. 나도 안 그래도 좀 찜찜하다고.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내일 모레 몇 시 비행기니까 여보 바람 쐬고 제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합시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철현이한테 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다가 와이프를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똘비는 세상에 없어졌어요. 두 번 다시 똘비를 볼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예. 이야기가 좀 급하게 끝나는데 뭐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업에 쩐주가 있고 이 쩐주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다들 쩐주를 남자로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와. 쩐주가 여자입니다. 쩐주가 여자고요. 이 쩐주분이 자기가 큰 재산을 불림에 있어서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었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예. 이 여자는 집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돈 보고 똘비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사든 뭘 하든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옆에 있어야 됐고, 이런 삶을 살면서 본인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진 않지만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쯤 철현이란 사람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철현이란 사람하고 가까워진 거죠. 바람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철현이란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 PC 그쪽 관련해가지고 네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랑 OTP랑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으면 우리 쪽에서 똘비 PC를 해킹을 해놓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하자. 돈을 한번 쪽 빨고 너랑 나랑 그 돈 잘 논아갖고 또 너는 새삼 시작하면 되고 난 나대로 살면 되고, 이렇게 작당 모의가 들어간 건데 철현이란 사람이 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줬던 거예요, 지금.
차련이란 사람이 힘들었을 때 똘비한테 몇 번 부탁을 했었어요. 나 좀 힘들다. 좀만 도와주면 안 되냐? 똘비가 야, 나도 요즘 힘들어. 너도 알다시피 이번 달 부가세 마감이야. 이번 달 뭐 내야 돼서 업체에 돈을 줘서. 근데 이 맨날 차가 바뀌고 맨날 비싼 데서 술 먹고 맨날 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차련이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차련이가 뭔가 판을 짰고 거기에 똘비가 걸려들였고 똘비 마누라고 똘비 돈을 쪽 빨아들인 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똘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냐?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 자가 해외에 나갔는데 행방불명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도피죠. 예. 그냥 도망간 거예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한국 땅에 있기가 힘드니까 외국 나가서 지금 잠수를 탄 거예요, 똘비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은 똘비 와이프랑 차련이랑 서로 못 데려가서 안달이었냐? 예. 똘비는 인센티브였어요, 인센티브. 둘 중에 데리고 가는 놈이 똘비 팔아가지고 돈 추가로 버는 거예요. 예. 인센티브 서로 먹으려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싸우다가 똘비 와이프가 이긴 거죠. 그래가지고 똘비는 와이프를 따라서 외국을 나갔는데 실제로 똘비 와이프가 뭐 거기까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똘비는 와이프를 택했고 누구를 택했든 결과는 똑같았지만 사라진 거죠. 회사도 사라졌고 똘비가 갖고 있는 돈, 은행에서 빌린 돈 다 사라졌고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불을 좀 일궈서 대부업체 쩐주가 되신 어떠한 여사님의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 아니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똘비 분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행방불명이 됐다면 이 이야기를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 그쪽 대부업을 전에 했던 형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형님 오야붕 보스가 있을 거고 그 보스가 돈을 빌려오는 쩐주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쪽 업계에서 이분에 대한 얘기는 정말 유명하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똥을 빨아먹고 산대요, 똥. 그게 이제 돈을 똥이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아, 예. 작은 수레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는 똥이 조금씩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 수레바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바퀴 돌 때 떨어지는 똥이 어마어마해진대요. 예. 그러면 사람이 모든 직장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작은 수레바퀴를 열심히 굴리면서 사는 거지만 이 여성분은 이런 모종의 사건을 한 방 터트림으로 인해서 수레바퀴 크기를 확 키웠다. 자기는 돈 벌고 싶으면은 어떤 나쁜 짓을 해서든 수레바퀴 크기를 무조건 키워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너한테 한 바퀴 구를 때만 떨어지는 똥의 크기가 달라질 거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몇 명한테 얘기를 해주고 다닌 얘기를 일대기죠, 일대기. 성공신화. 와, 진짜로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안 나와요. 동백공화님.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일단은 제가 비행기 티켓을 2개를 끊어놨어요, 돌빈님. 잠깐 바람 쐬고 오시죠. 저랑 같이. 뭐 당일치기도 괜찮으니까 일단 외국 좀 가시죠.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시게요. 비 많이 와요. 비 월요일날 많이 와서 방송에 비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 안 떠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당연히 동백공화님이랑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악천후라서 비행기가 뜨질 않습니다. 일단 나와보셔요. 예. 뜨나 안 뜨나 보게. 자, 일단은 저는 동백공화님 때문에 한 가지 네. 트라우마가 생긴 건 사람을 못 믿겠어. 진짜로. 가족도 못 믿겠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진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 가장 결정적인 그거 아닙니까? 결국 돈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다 무너지는 거라서 돈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못 믿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솔직히. 세상은 썩었어. 진짜. 와, 진짜 제대로 썩었어요. 제대로. 예. 아. 좋은 거 많잖아요, 돌빈이 아시잖아요. 아무튼 오늘 동백공화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발 사람을 믿는 그날까지 우리 동백공화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비행기 타자 그러고 여행 가자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백공화님이 저에게 비행기 타자고 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서 악천후를 일단 들이댔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